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영감 수업의 레릿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 책. 스타트업 3개월 뒤 당신이 기필코 묻게 될 299가지. 바로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1인 기업가 혹은 창업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참고를 하셔야 될 책이고, 이쪽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요즘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서 나만을 위한 브랜딩을 한다든지, 네,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유튜브 시대 최초의 와인 구루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을 했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연매출 400만 달러의 와인을 판매하는 소매점인 거죠. 와인 소매점을 단 5년 만에 연매출 5천만 달러로 10배 이상 키운 사람입니다. 네, 10배 이상 키운 사람이에요. 이 와인을 어떻게 10배 이상이나 키웠는지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커리어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와인 라이브러리 TV 이게 치시면은 굉장히 옛날에 찍은 영상들이요. 2년 전, 3년 전, 13년 전, 네, 이때 처음 시작을 하신 거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유튜브를 활용을 하셨던 분이세요. 지금이랑 얼굴도 많이 다른데 이렇게 자신이 와인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유튜브를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별명이 있다 그랬죠? 유튜브 시대 최초의 와인 구루라는 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어떤 대성공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업을 떠나서 네, 자신만의 와인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이제 와인 라이브러리 TV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은 이제 미디어 회사를 차려가지고 네,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SNS 관련된 구루로 통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 투자자로도 유명하고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만약에 사업을 하실 여러분들이라면은 무조건 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 거죠. 그쵸? 네. 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지금 제목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스타트업 3개월 뒤 당신이 기필코 묻게 될 299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Q&A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게리 바이너척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답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막 지루하게 쭉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질문만 골라가지고 원하는 챕터부터 필요한 것만 쏙쏙 빼도 괜찮습니다. 그럼 좀 책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하루 날을 정해서 4건 이상의 사업 제안을 연달아 듣곤 한다. 왜냐면은 이제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사람은 투자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결국 마음에 드는 제안은 무엇일까? 마음에 드는 제안은 발표자가 직접 실무를 하는 경우다. 다시, 발표자가 직접 실무를 하는 경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들은 업무의 최전선에 있다. 거창한 청사진이나 고차원적인 브랜딩 전략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현장 일선에서 직접 발로 뛴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열정적인 실무가를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거창한 사업, 굉장히 뭔가 거창한 목표를 세운 다음에 나는 뭔가 비전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뭔가 직접 일을 해야 되는 약간 막노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실전 업무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걸 회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되게 달콤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발표자가 직접 실무를 할 때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무를 했을 때, 왜냐면 현장을 알아야지 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장을 알아야 그 사업이 잘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발표자가 혹은 창업자가 직접 실무를 한다라는 게 좀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시대에는 이제 막 창업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인스타그램처럼, 나도 페이스북처럼, 너 저런 거 나도 개발할 수 있겠는데? 그냥 개발자한테 이거 요청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돈 투자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근데 그렇게 어중간한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장기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어쩌면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온갖 자잘한 일들을 무시한다면 과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했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게리 바이너척이 그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큰 그림도 좋지만 뭐 짜잘한 일도 해야지 목표에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건 큰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당신이 자신만의 청사진, 북극성, 진정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다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장기전이 펼쳐지면 일상의 사소한 일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장기전이 펼쳐지면 일상의 사소한 일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좀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우리가 유튜브로 견주어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너도 나도 이제 유튜브에 뛰어드는데 사람들은 막 한 번에 그래 나도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될 수 있고 와 광고비로 월 막 100만원 수익 뽑을 수 있어, 이런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막상 시작하면 조회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저도 영어 그 유튜브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뭔가 수강생들이 많이 나오지만 처음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조회수 뭐 2, 3, 네, 그렇게 뭐 몇 달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20회, 30회, 그리고 1년 될 때까지도 뭐 거의 뭐 제 기억엔 100회도 안 나왔던 걸로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난 거죠. 지금 이 인스피레이션 클래스 채널도 아직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일희일비하고 지금 솔팅글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원 님이 2일 만에 180만 되는 거 보고 그래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좌절감 느끼고 그런 거에 이제 계속 상실감 뭐 가질 수는 있지만 계속 상실감을 갖다 보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솔팅글씨님도 아시겠지만 백종원 님이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네, 막 예전 스토리 들어보면 진짜 막 일본 가가지고 편의점 몇십 군데 들려서 음식 다 사와서 길거리에 깔고 그거 하나씩 먹어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죠. 그게 지금 빛을 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난 잘 될 거니까. 네, 오늘 하는 일이 나중에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저도 이거 유튜브 이거 라이브 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네, 지금 솔팅글씨님 혼자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저 되게 재밌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유튜브와 강의를 하는 연습이 되고 또 솔팅글씨님 한 분이지만 한 분에게라도 영감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네,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좋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팅글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작은 것에 네, 상실감 느끼지 마시고 뭐 조회수 1, 2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네,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30만, 40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네, 그죠? 백종원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받네요. 만약 850만 평의 포도밭이 있다면 그 와인을 어떻게 판매하겠는가? 다른 포도밭과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인가? 네, 이 사람이 이제 와인으로 성공을 했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도 받게 됐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뉴질랜드에 작은 땅이 있고 그리 많지 않은 와인을 생산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작은 것과 큰 것을 나뉘어서 비유를 해줘요. 네, 작은 것은 뭐냐? 자, 전략 중에 이제 작은 걸 의미하는 거죠. 손수 판매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도시로 날아가서 레스토랑의 소믈리에들을 만나러 다니겠다. 네, 레스토랑과 와인 상점을 한 곳씩 찾아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또 소비자에게도 와인을 시음하게 하고 판매해서 넘지 못할 벽을 넘어설 것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발로 뛰겠다는 겁니다. 네, 직접 발로 뛰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 호주, 뉴질랜드 날아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손수 판매하는 그런 뭔가 고된 노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작은 것이고 큰 것은 뭐냐면 미디어 회사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이면서도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미디어 회사가 되겠다.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와인을 판매하려면 이런 노동도 필요합니다. 두 발로 뛰어서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큰 것으로 미디어 회사가 되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와인을 멀리 알리겠다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2006년에 미디어 회사를 차렸고 업종을 불문하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수년간 이야기하고 다녔다. 아까 전에 제가 와인 라이브러리 TV 말씀드렸죠. 네. 와인 라이브러리에서 일할 때도 나는 소소한 일들, 즉 전술적인 이메일 서비스, 웹사이트 관리, 토요일에 현장 방문 등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손수 판매하는 작은 것도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이 와인 라이브러리 TV 같은 큰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뉴질랜드에서 소규모 와이너리를 운영한다면 뉴질랜드의 음식과 와인에 대한 권위자가 되어야 된다. 권위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두 발로 뛰는 일도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감각을 익혀야겠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 현장 감각을 익혀서 권위자가 되면 가능한 많은 채널을 통해 글이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라. 당신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쟁자에 대해 이야기하라. 와인과 어울리는 것, 와인을 마시는 이유,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와인용 포도가 자라는 이유, 와인과 함께 먹을 음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미디어 회사를 통해서. 여기서 미디어 회사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갖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의 사례를 말을 합니다. 네, 와인 라이브러리 TV가 인기를 끌자 나는 인터뷰 요청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난 쇼, 엘렌 쇼, 짐 크레머 쇼, 네, 모두 미국의 이제 톱 TV 토크쇼이죠. 네, 거기에 출연을 했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나는 여전히 현장을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와인을 싼 값에 구매하려 애쓰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트위터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와인 한 병이라도 더 팔려고 노력했다. 성공을 맛보려는 순간 필리핀으로 가는 아무 비행기나 올라타 현지 레스토랑에 닥치는 대로 와인 몇 병을 팔러 가는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요, 와인 소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부터 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두 발로 뛰어본, 현장에서 정말 많이 굴러본 사람인데, 동시에 지금 시대에 맞게 미디어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말만 조금 해도 엄청난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유명 인사라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아까 뭐 유튜브도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방송하다 보면은 이걸로 갑자기 떼돈을 벌겠지? 네, 저는 이게 환상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충분히 자기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이제 그것에만 안주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여기에 너무 올인하고 뭔가 현장에서 뭔가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움을 얻고 두 발로 뛰고 이런 것을 점점 게을리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컨텐츠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생각?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네. 아, 내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너무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모든 거를 아는 것처럼 거만을 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위주의 뭔가 강의를 하다가 온라인 쪽에 뭔가 기회가 많다라는 걸 깨닫고 온라인 쪽에 이제 막 시간과 에너지를 퍼부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요. 물론 그러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내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 내가 오프라인 조금 한 거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 마냥 네, 너무 내 지식을 지금 이 지식만으로 내가 막 전문가인 양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나 라면서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또 더 많은 고객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네, 뭔가 연구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1인 기업은 무엇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가? 언제나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현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전략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점을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조금 이상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조금 이 사람 말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짐과 동시에 약간 너무 꼰대 같은 느낌도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솔직해요, 이 사람은. 네, 적나라하게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약간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막 독설도 하고 이 책에서 막 진짜 막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현실에서 내가 진짜 이 사람 말대로 이런 것들은 실행에 옮겨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금이라고 말을 해요. 현금은 사업에서 산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커피잔, 운동화, TV쇼 혹은 사상 최고의 예술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면 사업은 망하고 만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나만의 비전과 나만의 어떤 제품과 나만의 재능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많은 떼돈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큰 꿈을 꾸지만 지금 당장 한 푼이라도 못 벌면 그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을 해요. 따라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을 벌어들이는 판매이고 현금이 있어야만 다른 모든 활동이 가능해진다. 현금이 없다면 당신은 물 밖으로 나와 숨막혀 하는 물고기나 다름없다. 제품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금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전략을 짜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현금이 기업의 최우선순위라면 두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네, 그랬더니 두 번째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두 번째란 없대요. 그렇다고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객 서비스나 제품 품질, 기업 문화 등을 무시하는 건 궁극적으로 사업을 망치는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다. 그런 요소를 무시하면 현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비해 다소 느린 속도로 사업을 침몰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업은 인간의 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설탕과 카페인을 먹고도 살 수는 있다. 물이나 채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산소 없이는 5분 이상 살지 못한다. 네, 여기서 산소가 뭐라 그랬죠? 현금이죠, 현금. 네, 뭐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고객 서비스, 제품 품질, 기업 문화 다 좋다. 다 중요하다. 네, 너무 좋다. 하지만 산소 없이는 5분도 살 수 없다. 네, 지금 당장 당신에게 현금이 없다면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뭐 무조건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는 이제 무스펙 무자본으로 1인 기업가가 된 케이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혹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사람이 진짜 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